이제 또 우리 한덕수의 만행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계속 하여튼 직계 쪽으로 네, 가는 한덕수 씨가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말이 바뀌어가지고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는 듯이 막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상했어요. 도대체 트럼프는 이 사람하고 왜 통화를 했는가? 정상도 아닌데 그냥 대행일 뿐이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이 사람하고 얘기를 했나? 두 번째, 왜 대통령 선거에 나갈 거냐고 물어봤냐. 이게 이상했는데 결국 오늘 미스터리가 좀 이 기사에 따르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우선 한덕수 씨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뭐 통화 이걸 요청을 할 때 유력한 대권 주자 후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쪽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이 그런가? 그러면서 일단 하나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럼 이번에 대선 나가냐 이걸 물어봐 줬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는 한덕수 씨 기분 좋아가지고 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도란프가 전화하고 나서 자기 SNS에 올린 거에 따르면 내가 사우스 코리아의 액팅 프레지던트랑 통화를 했다. 네. 사실상 대통령이랑 통화를 한 걸로 해야 일단 자기의 미국 내 그 소위 말하면 블러핑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대통령 정도라고 생각한 거야. 누가 그렇게 허위 보고를 중간에서 했겠지. 그래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양쪽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우리가 2월부터 저쪽에서 김문수 가지고만 안 될 수 있으니 아니든 밖에서든 한덕수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 이미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빌드업 과정이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당장 총리실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만난 정치인이 누굽니까? 윤상현이었잖아요. 근데 그 언론 플레이하는 방식이 너무 정교해요. 제가 봤을 때는. 윤상현이 아무도 몰랐지. 자기가 그 정부종합청사 총리실 갔다 온 걸 몰랐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하필이면 한겨레 기자한테 토스를 해줍니다. 한겨레 기자한테 나 오늘 총리 만났어.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저 이제 그 대통령 나오시라고 얘기했지. 그렇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디귿자도 꺼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대선 출마 그 에드벌론을 띄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기사인데 중앙일보에 이번에는 또 한겨레 쪽으로 띄우면 안 되잖아. 이번에는 그렇지. 크게 써줘야 되니까 이번 반대쪽으로 해서 보수지에다 특히. 네. 도란프가 중앙일보에다가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 자기네가 한 거지. 한덕수 본인이 준 거야. 중앙일보에다가. 그러면서 나 저 대선 나올 거냐고 도란프가 물어보더라. 그러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거거든요. 그 다음은 뭘까? 실제로 전화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저쪽에서 얘기 안 한 내용들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통역을 통해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하니까 저쪽에서 뭐 뷰티풀 네, 아름답다고. 뭐 뷰티풀 잉글리시 뷰티풀 여러 번 썼다 그러면서 프리티보이. 일제히 뭐 수구 매체들이 이제 대외 통상 협상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특히 5, 60대 노년층은 영어 잘하는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그렇잖아. 우리 미국을 꿈의 제국으로 생각하면서 자란 분들이니까. 하버드 나오신 분인데요. 뭐. 그러니까 또 저 지난번에 잼버리 가가지고는 막 그 외국 학생들한테 나 하버드 나온 사람이라고 막 떠버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유치하고 촌스러운 방법이긴 한데 대단히 지금 정교하게 띄우고 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국민의힘 호남 당협위원장이 또 한덕수 씨에게 출마를 촉구하는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경제와 안보 전문가로 글로벌 통상 전쟁의 적임자로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후보는 바로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한덕수 국무총리께 호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국익의 결단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히 지역과 정파를 뛰어넘는 온건한 성품과 조종 능력, 청렴한 삶, 국가에 대한 일관된 헌신과 노력은 여야 정치인 누구도 갖추지 못한 독보적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두 분. 자작극이 이 두 분이 분명합니다. 너무 표정이 안 좋습니다. 구도로 보면 이제 호남 보수 후보 네.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내일이라도 당장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출마하라고
출마를 저렇게 하고 싶으면 해야 되지. 누군가 뻔뻔질을 했건 스스로 자가 발전을 했던 아니면 윤 쪽에서 어쨌든 출마 태세를 갖추고 있어라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나와서 좀 붙죠. 누구든지 나와서 붙으면서 일단 깨고 두 번째는 검찰이 경찰이 공수처가 수사할 것좀 쌓아놨다가 적정한 시점에 다 내란 사건으로 어떤 식으로든 수사해서 기소하고 법적 단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한덕수 좋다 나온나. 그리고 본인이 대국민 선언할 때는 출마 선언할 때는 나는 위헌도 했고 법률 위반도 있지만 정당하다. 대통령 권한 행사 정당하게 했다라고 이제 국민들 앞에 고백하면서 제대로 선수로 뛰어나온다. 그러고 나서 진짜 싸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덕수가 지금 저런 식으로 유치하게 그 빌드업하고 주변에서 띄워주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결정적인 실수를 통해서 실각했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이유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지금 지역성을 갑자기 띄우면서 지금 출마를 촉구하는 저 모양새 저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그 방아쇠에 해당되는 준비된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저기에 맞춰가지고 그 새로운 민주당인가 뭐 있잖아요. 새로운 미래. 낙엽파들. 새로운 미래. 거기 전병헌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힘하고 손잡을 수 반 이재명 개헌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반 이재명 개헌 연정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국힘과 대화 안 될 이유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틀 전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띄우면서 소위 말하면 내각제파 뭐 무슨 뭐가 여하튼 개헌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낙연파 다 모여서 뭐가 형성이 됐죠? 국임당이랑 새미래 그리고 그 이렇게 저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 양상이 딱 보면은 구감으로 보면은 반 이재명 연대 틀이 딱 짜여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한 하루 반나절 정도. 그래 1일 천하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본의 아니게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채가 남아 있었는데 한덕수 스스로 꺼버린 겁니다. 두 사람 재판관 임명하면서 갑자기 그 다음날 우원식 저 국회의장이 지금 아닌 것 같다. 걷어들였죠. 대선 이후로 미룬다라면서 걷어들이면서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하루 이틀 더 지속된 상황에서 그 지역 정치인들이 촉구하고 세미래에서 불 지피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은 그래도 산은 못 태워도 뒷동산 정도는 태울 화력이 있었을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최원님. 그래서 저는 뭐 한덕수 대행이 출마는 결국 안 할 거다. 그래 봐지는데요. 뭐 반기문 옛날 사무총장이 마치고 임기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렇죠. 예, 탄핵 그때 와중에 그 제가 이제 최고위원 할 때 막 반기문 저격하는 이제 그 최고위원 그 논평도 많이 내고 했는데 결국은 못 나오더라고요. 예, 권력 의지도 약하고 여러 가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것도 금방 내려가고 지지율이. 그때 김한길 씨가 그 옆에 붙어가지고 네, 많이 부추겼죠. 불좀 지피고 그때 그랬었죠. 반기문 총장도 그 당시에 새누리당입니까? 거기 안에서도 막 반기문 대방선을 해서 의원들도 뭐 바람을 잡고 원외도 뭐 바람을 잡고 충청도 고향이니까 충청권 특히 의원들이 또 나서가지고 뭐 반기문 떼우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반기문 씨가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제가 뒤에서 많이 씹었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 씨를 유엔 사무총장 보낸 사람이 저잖아요. 이야. 기억 안 나세요? 원래 저 중앙일보 홍 회장이 주미대사 홍석현 회장이 주미대사하고 유엔 사무총장 가는 걸로 돼 있었고 외교부에서 아그레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삼성 엑스파일 터지면서 홍석현 씨가 옷 벗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대타로 기용된 게 반기문이에요. 위험한 분이시네요. 근데 반기문 씨가 저한테 그렇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잘못하셨네요. 말씀 이 대표님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맞습니다. 뭐 물론 뭐 속으로 1%라도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은 뭐 이번에 그런 이완규를 그런 식으로 지명은 안 하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들로 보면 지탄을 받을 것이 뻔하고 본인도
본인 재판에서 탄핵 재판에서 총리는 총리의 지위지 대행이 총리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의 정족수도 151명 총리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누구보다 자기가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한덕수 대행이 잘 아는데 이렇게 왜 유황주를 그랬을까요? 한 것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헌재발 쿠데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뭐 제가 180 정확하게 좀 다 같은 아시다시피. 생각인데 헌재발 구태타를 왜 했겠냐고. 윤석열이 시킨 거고 윤석열이 왜 시켰고 그걸 왜 받았겠냐고요. 아니, 자기가 윤석열 기름 부분 받아서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그 과정에서 자기는 탄핵을 예상했고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망가졌냐. 바로 민주당이 탄핵해 줄 줄 알았어. 근데 민주당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지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마 최종 시한일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 기다려서 민주당은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뺑뺑이 돌려서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김정환 변호사가 법무부인 덕수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름도 더 도담. 도담. 도담 사건을 바로 오늘 그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헌재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짧으면 이틀 5일 이내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가처분 결과는 아시겠지만 5인만 있으면 되잖아요. 9명 중에 5인 그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저는 다음 주 하나 수에 그 2명의 재판관 나가리 시키면서 그러면 당장 탄핵할 이유 없어지고 일단 탄핵 안 되면 알겠습니다. 도망 못 가는 거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